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막 뛰어왔습니다. 네, 연말에 바쁘시죠. 예, 바빠요. 지역에도 가셔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도 오늘 낮에 지역구 행사가 많아서 한 네. 4개 하고 지금 막 오는 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가서 앉아 있다가 또 마이크 다 잡고 가서 인사드리고 네. 또 축사하고 또 지역민들 다 악수 다 하고 네.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은 또 마산 창원이니까 네, 어제도 또 저희들 김장 나눔 행사에서 다니고 가가지고 학교에, 또 예, 네. 학교에 또 행사에서 가고 뭐 그랬습니다. 서울 이게 국회 이쯤 되면은 이제 원래 예산 국회가 다 해결되어서 네. 지역 인사에 좀 집중할 시간인데 지금 예산안까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이 되어서 수시동원 제재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쉬셨네요, 최영두 의원님. 네, 고생이 많으신가 봐요. 네. 우리 집에 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서울 집이고 마산 집이고 우풍이 셉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러네요. 네. 요새 국민의힘 우풍이 세죠. 네네. 몸 챙기셔야 돼요. 최영도 의원님, 국민의힘이 국조특위 의원 사퇴를 반려하고 내일부터 국정조사에 참여합니다. 네, 그렇죠. 국정조사 이건 뭐 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동안 사실은 예산안이 벌써 12월 2일 날 시한이었고 그때 다 끝났으면 그때부터 시작될 계획이었죠. 근데 이게 뭐 5일로 연기되고 또 뭐 9일로 연기되고 이러면서 국정조사 시작이 좀 늦어졌는데 이제 빨리 전격적으로 해야죠. 국정조사가 왜 안 이루어졌냐면 사실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유가족분들이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유가족들의 입장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고 유가족의 진실 규명과 사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국정조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은 이제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때문에 실제 국정조사가 상당히 미뤄진 측면이 있는 것이죠. 늦게라도 이제 출발했으니까 늦게라도 다행입니다. 출발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의 수위를 보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왜 이렇게 험한 말을 내뱉는지 정말로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이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읽고 있는 것인지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이렇게 헤집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조사가 경찰 조사고 이 강제력 있는 수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안 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이 지금 어디서 막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작에 검경 합수부를 통해서 진행이 돼서 됩니다. 문제는 이 많은 사안 이런 그 큰 다중 모임이라든가 다중 집회라든가 이런 관리가 이제 경찰이다 보니까 경찰을 하고 소방청 이쪽으로 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쪽으로 지금 수사가 특수본이 뭐 이루어지다가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원래 이런 대형 참사가 나면은 검경합수부가 바로 구성이 되어서 정말 성의 없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을 수사를 하니까 저는 이게 지금 왜 진전을 못 푸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민주당이 이제 금수완박한다고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한 합수부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빨리빨리 진행돼야 할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네. 유족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금방 이게 예산안이 합의가 되어서 시작될 줄 알았더니 지금 민주당이 법인세이나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어떤 진흥책이랄까 할 수 있는 법인세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안 해준다고 하니까 정권은 바뀌었는데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정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빨리 저는 검경수사부 체제, 합수부 체제로 해서 이 좀 더 강제 수사를 더 발동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네. 바로 하게 될 겁니다. 예. 아니 잠깐만요. 저는 최영두 의원님 같은 합리적인 의원께서 이 진상규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왜 남 탓을 합니까? 남 탓이 아니라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검경합수부로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 왔을 거라 그러면 이 수사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제가 말이 더 높아지는데 이 수사하는 주체가 윤석열 정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의 출신들 검찰 출신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상민 장관 검찰국 경찰국가 신설해가지고 특수본 해서 다 진상 규명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못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탓이지 왜 남 탓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목이 아파서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였으면 제가 아니 지금 불리합니다. 갑자기 네가 톤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아니 왜 진상 규명 안 된 것을 아니, 하이톤 윤석열 공격 좋아요, 정부가 지금. 잘못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고 자, 지금 제대로 덮기 하고 이제 꼬리 자르기 하고 있고 아니 말은 발휘해야죠. 검수완박 해가지고 아니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특수사본부 대통령이 지금 아닙니까? 검사입니까? 그 특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지휘를 못하고 있는 것을 못하는데 왜 남 탓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남 탓이 정말 아니고 답답해요. 지금 저는 뭔가 갑자기 지금. 이런 시스템의 네. 문제점 시스템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검수완박. 윤석열 정부의 시스템이 붕괴돼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이전에 모든 수사는 이 사건 참사하면 검경 합수가 바로 돼서 검찰의 수사 능력 또 이런 또 경찰도 검찰이 또 수사를 하게 되고 이러는데 이게 좀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경찰 특수본의 수사 좀 답답합니다. 뭐 진상을 가린 아니 것도 답답한 게 아니라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지금 특수사본부에서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고 네. 꼬리 자르기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는 시스템에 왜 붕괴됐는지 그대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검찰이 제일 수사를 중요한 게 지금 못하게 하고 행안부 있지 장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이 가장 그 핵심 책임자인데 그 핵심 책임자가 지금 아니 뭐 책임자로 경찰국 예산도 오히려 못하게 수사 경찰국도 대상인 사람이 지금 책임자라고 있으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경찰과 오늘 박 소방에 의원은 아니 지금 그걸 누굴 탓합니까 지금? 제가 목이 아픈 걸 지금 기하로 아주 목소리를 많이 높이시네. 아니 지금 목소리가 안 높아지게 생겼습니다. 전략 좋습니다. 전략 좋아요. 지금 최영도 의원님 목소리 아파서. 아파가지고 자 최영도 의원님 아이고 그러면요. 이 말은 바로 해야죠. 자 최영도 의원님한테 그러면 단독으로 마이크 드릴게요. 예. 네. 아니 저는 단독으로 안 줍니다. 안 줍니다. 김민아 해야겠어. 경남 창원시 의원 네, 지역구 시의원이시죠? 지역구 시원하게 우리가 특례시가 5개. 아 옆입니까? 다른 지역구 아니면 전 창원 특례시 시의원이죠. 네 그런데요. 이분의 좀 발언은 좀 부적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이걸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도장을 하나도 안 찍고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에서 전혀 뭐 처리할 의지가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건 시의회 이야기고요. 아니, 저 창원시 잠깐만요. 이야기. 우리 지금 이게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원 뭐 발언 하나만 가지고 했어도 압수색하고 탈탈 털고 있는데 아니 그 박 의원님 사실관계 맞지 않은 팩트체크를 좀 하시고 하셔야지. 아니 좀 보면 뭐 말도 검찰 그게 수사하면서 말입니까? 막 발언한 거 목소리만 하나 가지고 높이신다고 압수색하고 됩니까? 뭐 진상규명한다고 탈탈 털고 있는데 그 옛날에 문재인 정부가 잘했던 일이죠. 또 문재인 정부 나왔습니다. 검수한박에서. 그럼 아니 최영도 제발 좀 아니 검경 창원에 합숙을 있는 합시다. 시의원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징계하고 시의원 시민들이 뽑았는데 뭐 저희가. 아니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뭐라고 못합니까? 그 징계 못 합니까? 아니 제가 야당 의원은 다 징계해가지고 이렇게 막 벌 주려고 지금 그냥 자 칼끝을 세우고 있는데 중저음 최영도 자 알겠습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니 조금 그 더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목을 지금 쓸 수 없다는 걸 알고서 막 목소리로 밀어붙이시는데 이 언페어합니다. 자 그 단독 마이크.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보수 정당일수록 말을 점잖게 말을 하고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신중해야죠. 신중해야죠. 이제 좀 어떻게 보자면 진보는 좀 과감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때때로 너무 상상력이 넘치는 이야기를 해서 무리를 빚고 하지만 보수는 정말 점잖게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심사를 하고 있고요. 예. 네. 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최영도 의원이 되겠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1년에 국민의힘 의원들 있죠.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지금 김상훈 의원까지 네. 지금 이분들 다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유가족도 잠깐만 만났지 좀 않습니까? 말씀 드려볼게요. 저 언성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유가족들에게 그렇게 상처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분들입니다. 권성동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장지원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핵관 아닙니까? 그리고 김상훈 의원은 지금 비대위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유가족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면 되겠어요? 자, 저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족을 아니 대상으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유가족이 참사 아니고 영업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유가족이 싶어요. 아니고 유가족이 아니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만 이 참사를 할 때 그 옆에 이 가족이 아닌 분들이 이 문제를 뭐 예컨대 지난번에 어떤 사람들은 언론사라고 먹방 방송하면서 그 유가족 동의도 구하지 않고 명단 공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유가족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고 또 유가족 어떤 분들은 그 유가족 그 세상을 떠난 분의 이름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기도 하고 또 이런 부의 여러 부분에 지금 슬픔을 우리가 공감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 유가족이 아니라 유가족이 아닌 분들이 무슨 그 먹방 유튜브 중계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이름을 다 공개를 하고 또 옆에 GPS도 보면은 유가족이 아닌 분들이 나와서 또 옛날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최 의원님, 그래서 저는 그 잠깐만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 유가족의 아픔에 대해서야 예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최 의원님 그렇게 책임 있으시면요 유가족들 만나서 만났지 않습니까? 아니 충분히 만나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얘기 하나도 제대로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듣고 가운데서 있고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주당도 달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국정조사 특위위원이라든가 지금 비대위원이라든가 지금 권성동 장재원 이런 분들 달래고 있습니까? 누구 만나서 손잡아줬습니까? 눈물 닦아줬습니까? 그런 분들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뭘 지금 왜 안 만나요? 오늘 만났는데 만나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도 있고 하고 우리도 다 지금 진심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박 의원님 말씀만큼이나 제가 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유족이 아닌 사람들, 유족을 이용해서 정말 뭘 하는 사람들, 또 우리 정치권도 심지어 그런 정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진중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박성준 의원한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네네. 네. 의사 출신이죠. 민주당 신현영 의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신현영 의원이 이제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네. 실제 의료의 투입 인원으로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원봉사 갔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가지고 몇 가지 좀 팩트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현영 의원이 주장하고 네. 좀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문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의사로서 그 현장에 가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의료 활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많은 칭찬을 받았고요. 참사 네. 다음에 저희도 모셔가지고 신현영 의원 얘기를 들었어요. 예, 본인이 예. 의사였고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달려가서 자기가 자원봉사를 했다. 도울 게 없어서 뒤에서 도왔다. 이런 최전방은 아니지만 후방에서 네네. 다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보니까 응급차냐 닥터카냐 닥터카.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응급차를 탔다고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에 의해서는 그것을 직권을 남용하고 오히려 업무 방해를 했다라고 지금 덧씌우기를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신현영 의원은 그렇지가 않은데 지금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고소 고발해요. 지금 고소까지 했어요. 지금 보면요. 네. 아니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의사로서 자원봉사하고 실제 일을 한 사람에게 칭찬을 할 만정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뭔가 하나 잡아가지고 덧씌우기하고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들이 보면 결국은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고발하고 사주하고 또 수사하고 이 전체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박 의원님 내가 말을 많이 못하는 걸 알고서 또 브레이크를 닦으시는데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도 신현영 의원님 참 의사 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네. 국회 귀한 자산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근데 불거졌죠 이 문제가? 모르겠어요. 왜 저는 왜 지금이죠? 불거졌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죠 지금. 그렇지 그럴 리가 예.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가 무슨 정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주맥락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빨리 의사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그 도착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를 하려는 선량한 지지는 좋은데 그 응급 출동해야 될 차량을 응급 네. 지주 차량을 타고 가다가. 우회시켰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쟁점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뭐 당사자도 해명하면 되고 네. 나오겠죠 이야기가. 119 차량을 그 사고 현장으로 보내는 거는 보내야죠. 빨리 보내야죠. 그런데 거기에 의사가 타고 가서 같이 간다면 그건 또 아니, 그게 의사도 아니라 가야죠. 저기 동선상 네. 그게 출동했으면 한 20분 전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를 가려고 싣고 가려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 모르겠는데. 우회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나요? 그게 10분, 20분 이 출동이 중요한 시점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정말 봉사를 해달라고 했다면은 그러니까 다른 경우도 하면 그건 근데 이제 의사협회라든가 응급차량 쪽에서 그 의사 외에 다른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를 직구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라고 나오면 네. 다른 문제지만 이건 과연 그 의사에 그러면은 우리 그분만 타고 계셨는지 다른 문제고. 자, 그거는 의사 신분으로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가는 거에 대해서 칭찬이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이태원 참사 청비 인력도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그 구청장 피해 다니고 진실 은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목소리 하나도 안 나오면서 말이에요. 이게 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런 응급 차량이나 이 문제를 통해서 응급 차량이나 이런 이태원 문제는 참사 문제를 또 다른 쪽으로 우회하고 다른 그렇죠. 쪽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전술과 전략인 것이죠. 이 부분 좀 지켜보죠. 지켜봐야 됩니다. 상황 지켜봐야 되고 왜냐 응급 차량은 그 10분 20분 사이에 사람의 생명이 그렇죠. 경각을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거죠. 10분이 중요하죠. 10분이 중요한데 10초가 중요한 시점인데 의사가 없었어요. 의사가 갔는데 이건 좀 지켜보죠. 지켜보시죠. 왜 국정조사 특위위원 자리를 민주당에서 바로 내려놓게 했는지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자, 그런데요. 한덕수 총리가 어제 예정 없이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유족들의 항의로 발길을 돌렸는데 30초 정도 이렇게 계시다 가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예, 저희 정부 사람들이나 또 우리 당도 가고 싶겠죠. 근데 이게 지금 유족이 아니라 유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벌써 이게 편을 지어가지고 총리의 조문을 못하게 한다는 건 이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슬픔을 같이 나누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요. 그 이전에 유가족들과의 만남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이 한덕수 총리는 일국의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유가족들이라고 하는 협의회가 공식적인 모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국의 총리가 공식 일정을 통해서 사전 안내하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의견을 나눌지 그게 프로토콜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랬을 경우에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항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정말 유가족 손잡고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낮은 자세로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총리가 진정한 태도가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총리가 유족들을 만나고 유족들에게 하기 위해서 그걸 허가받고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의 일정상 총리가 갑작스레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본인이 제가 있다든가. 다시 한번 역으로 할게요. 유가족 협의회에서 그렇게 만나달라고 하면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만나러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편가르기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 그 모습을 보세요. 아니 저 누구 두둔하는 게 아니라 두둔할 게 아니라 아니 이 모습을 보세요. 슬픔을 어떻게 독점할 수가 있습니까? 슬픔을 나누지 않은 정부 관계자가 있으며 여당이 있습니까? 야당 구분이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조문하고 우리가 규정을 만나는 것은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고 그렇게 편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 또 언론인 출신이니까 이 문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YTN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했는데요. 리허설 영상을 방송했다가 논란이 되자 영상을 모두 내렸어요. 그리고 또 관계자들을 징계하겠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저희 YTN 출입 기자가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한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리허설을 한 것을 아마 어디선가가 이제 찍었는데 네. 이게 보도 기자하고 상의도 없이 이제 돌발 영상 팀이 또 따로 있으니까 이게 와 있으니까 그 해명해 보면 그렇다 그래요. 상의도 없이 그냥 그거 하고 실제로 일어난 거다 해가지고 마치 모든 것이 무슨 각본을 짜고 또 각본과 다르게 진행되고 이랬던 것을 그게 재미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실제로 우리 박 의원님은 프로토콜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의 시간 3시간을 붙잡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빈틈이 없는지를 사전 점검해 본 거 아닙니까? 그 영상을 가지고서 그 영상과 직접을 비교를 하고 대역했던 사람과 대통령을 비교하고 그랬던 모양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YTN
그 청와대 출입 기자가 이 문제는 좀 잘못되고 사과했다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액면 그대로 봐줘야지. 우리가 국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당이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옛날에 그런 옛날에 민주당은 이런 경우에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언론사 문 닫게 하겠다고 5배 징벌적 손배소도 하고 그럴 때 저희가 나서고 우리 당이 나서서 아니 이건 진짜 뉴스 탄압법이라고 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합니다. 관대한데 그러나 국민과 소통하려고 그러고 국정하려는 것을 어떤 편집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왜곡한다면은 그리고 그건 출입기자조차도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영두 의원님 얘기였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이제 방송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송 기본적으로 연출이 있는 거거든요. 연출가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본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각본 없이 했다. 예를 들어 자유롭게 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각본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만큼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제작을 했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있느냐. 기본적인 연출은 있는데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에서는 각본 없이 한 거 아니냐. 자유롭게 했다.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런 쪽에서의 어떤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너무나 짜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할 때 항상 뭐냐면 영화도 그렇고요. 메이킹 필름을 만들어요. 그 프로그램에 있는 연출가들 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그게 어떻게 연출이 됐는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뒷얘기가 나오는 것이 항상 방송이나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뒷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의 또 하나의 보도의 양식인 것이죠.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면 됩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좀 더 자유롭게 했다. 그렇게 또 얘기하면 되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것이 연출이 상당한 거의 대부분의 연출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YTN 돌발 영상을 보면요. 그 전에 질문 리허설을 합니다. 질문도 하고 또 응답도 이렇게 대답도 하고 이게 다 리허설이 있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영상을 만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대통령실에서는 팔짝 튀었습니다. 그런데 YTN에서 잘못됐다고 하고 내부 징계까지 하는 걸 보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YTN이. 뭐냐면 YTN이 잘못된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는 또 메이킹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YTN 안에서 뭐냐면 저도 이제 방송국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프로그램 안에 제작 담당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러 제작팀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 YTN 안에서의 국정과제 점검회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보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돌발 영상은 그 이면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국민에게 잘 모르는 내용 뒷얘기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작 사전 기획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돌발 영상의 취지에 맞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자체의 제작과 보도의 방향에 맞다고 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내가 이 돌발 영상을 보질 않아가지고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지금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돌발 영상의 취지는 자유롭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니 이게 사전 각본이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돌발 영상이 나온 모양이죠. 그렇게 읽힐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읽히겠죠. 읽히고 했는데 우리 박 의원도 하셨지만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들과의 3시간의 약속을 할 때는 준비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기자들과의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 이전에 민주당 정부에서 좋아했던 웨스트 윙이라는 미국 유명한 정치 드라마를 보면은 심지어 백악관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그 백악관 와서 직접 본인이 그걸 연습을 해요. 네. 기자 이름도 외워가지고 연습을 하고 다음 질문은 우리 주진우 기자입니다. 그러면 사실 모르지만 주 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우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 게 다 있는 건데 그게 마치 국정의 토론회를 지진 진실성, 진지함이 어긋난 것이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했다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정부의 신뢰에 상당히 손상을 줄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의 영역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니, 돌발 영상은 그런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네. 아 저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자체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징계하고 제작 의도에 그런데 대해서 YTN에서 네. 뭐 YTN이 요즘 뭐 YTN MBC가 아니, 그 정도로 자신이 우리 없으면 정부 여당이 어떡합니까? 뭘 한다고 네. 그렇게 숙이고 합니까? 지금 뭐 사과업은 될 일을 갖다 MBC는 끝까지 가자고 하니까 거기 가야겠는데 그건 저 YTN 내부 판단이 있었겠죠. 판단이 아니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YTN 돌발 영상은 이렇게 뒷얘기하고 뒷얘기하고 뒷모습 그런 하는 거죠. 건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너무 발끈하고 고발이 또 이어지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좀 관대해요. 왜냐하면 언론이 원래 그런 거고 또 언론과 싸워가 득볼 것도 없으니까 좀 관대한 편이고 그래서 지난번 언론중재법 할 때 민주당은 가짜뉴스 방지법이라 했지만 저희들은 진짜 뉴스 탄압법이라고 맞서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실과 다르게 조금씩 곡해가면서 때로는 많이 곡해가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 우리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진지함을 자꾸 곡해하는 일이 생기니까 마침 깨진 유리창처럼 이게 더 이상 유리창을 깨고 가면 안 되겠다. 몇 군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종을 울리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돌발 영상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요. 그 영상 보면 아픈 사람 많은 거예요. 그 아프면서 또 크는 겁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그럼 오히려 돌발 영상 팀 그 대통령실에서 이런 취지였다. 자신감 있게 또 다시 한번 브리핑 해주고 그러면서 또 승화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언론인 것이지. 뭔가 하나 잘못했다고 팔을 비틀어요 지금 보니까요. 뭔 팔을 아니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틀림의 뉴스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약간 비틀어 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비틀어줬으니까 너의 팔을 또 비틀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서는 완전한 언론의 환경이 저는 좀 조성되지 이따가 않는다. 또 YTN에 출연하러 가야 됩니다만 이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안 되겠다 했더니 출연자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가야 되는데 네. YTN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갑자기 그렇게 했을 리도 없고 이 문제는 그 진위관계가 있으니까 진위관을 따져보시죠. 그리고 언론의 비판의 영역과 또 사실의 영역 이런 네.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렇죠. 비판의 영역, 사실의 영역이 있는데 이 언론의 비판 그리고 비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정색하고 이렇게 뭐 법률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니까 이게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되죠. 네. 그럴 리도 없습니다. 예. 아니 그럴 리가 민주당이 없는 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내가 민주당이 내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당 지도부한테 정말 이 법 추진하면은 민주당 정부 내에 우리 국가 언론 자유 주스가 100위권 밖으로 떨어질 겁니다. 제가 그걸 최영두 막아준 의원님도 사람입니다. 언론 출신 안 했습니까? 얼마나 또 많은 비틀림으로 그런데 이렇게 또 그런데 글을 쓰셨습니까? 그냥 정정 그렇게 보도를 가는 하는 정정 거다. 보도를 해야죠. 네. 언론이 다 올 수 있습니까? 최영두, 언론이 박성준 수 두 있죠. 분